안녕하세요. 렌트앤카의 루아입니다.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차량은요, 잔고장도 잘 안 나고 또 내구성이 굉장히 튼튼하다는 렉서스 ES 300H 모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피디님, 이 차가 작년 기준 수입차 판매량 순위 8위를 등극했다는데 맞나요? 맞아요. 사실 렉서스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렉서스를 찾는 사람들은 사실 렉서스만 찾고 있거든요. 이 차량이 왜 인기가 많냐? 아까 로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구성이 정말 높은 것도 있지만 복합연비 기준 17.2km, 근데 실연비는 20km 이상으로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. 그만큼 정말 정숙성과 또 고급성, 또 모든 효율을 다 갖춘 차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. 또한 타사 브랜드 대비 높은 보증 기간으로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들 찾는다고 합니다. 그럼 이렇게 인기 많은 렉서스 낱낱이 한번 살펴보실까요? 이 전면부 그릴이 여러분 굉장히 강렬하지 않나요? 이 와이드하고 강렬한 스핀들 그릴이 입체적인 패턴과 또 크롬 장식으로 어우러져 있죠. 이렇게 강렬하고 반짝반짝한 이 전면부 그릴이 ES를 대표하는 디자인이지 않을까 싶네요. 약간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그 영화 매드맥스의 마스크 있잖아요. 약간 그 마스크처럼 좀 생기기도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조금 더 날렵하고 위협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네요. 굉장히 전투력이 넘치는? 또 이렇게 전면부의 헤드램프를 보시면 뭔가 아이라인이 여기 눈꼬리까지 얄쌍하게 까맣게 이렇게 길게 쫙 빼져 있잖아요. 그래서 굉장히 날카로우면서도 강인한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또한 굉장히 특이한 점이 이렇게 안쪽에 보시면 사각형으로 모양이 이렇게 트리플 3개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. 또 아래쪽을 보시면 이렇게 V자 모양으로 헤드램프가 또 길게 뻗어 있죠. 굉장히 잘 조화롭게 어우러지면서 전반적으로 약간 날카로우면서도 강인한 인상을 가지고 있는 전면부 인상인 것 같습니다. 또한 이 그릴에서부터 이렇게 쭉 뻗어 있는 캐릭터 라인 덕분에 확실히 차체가 좀 더 역동적이고 또 튼튼해 보인다는 인상이 엄청나게 있네요. 아니, 밖에서 누가 봐도 정말 렉서스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워낙 독특한 디자인이다 보니까. 특히 이 전면부 그릴이 딱 렉서스의 아이덴티티를 자랑하지 않는가 싶습니다. 측면부를 함께 보실게요. 측면부를 보시면 롱로즈 쇼크 데크 비율이라고 보닛으로 갈수록 좀 길고 또 뒤로 트렁크로 갈수록 굉장히 좀 짧아진다는 디자인이 굉장히 특색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루프 라인이 매끄럽게 떨어져 있어서 쿠페형 디자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세련되고 또 젊은 감성이 느껴지고 있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. 또한 휠을 함께 보시면요. 이렇게 18인치 알루미늄 휠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휠 덕분에 정숙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. 그래서 드라이브에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후면부도 함께 보실게요. 이렇게 후면부 전체적인 인상을 딱 보시면 굉장히 입체적이지 않나요? 이 스포일러 부분과 이 범퍼 라인이 전체적으로 입체적이기 때문에 훨씬 더 차체가 더 커 보인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네요. 리어 램프의 디자인까지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 안쪽에 그래픽마저 이렇게 L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뭔가 이 렉서스 엠블럼과 함께 잘 조화롭게 어우러지고 있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.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동식 트렁크 오픈 가능하고요. 또 제가 되게 놀랐던 게 이 킥모션으로 열고 닫을 수가 있더라고요.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. 안 되죠? 와, 트렁크가 이렇게 짠 하고 열리는 거 보이시죠? 양손에 가득 짐을 들고 있을 때 이 기능을 활용하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. 와, 확실히 트렁크 내부도 굉장히 또 깊이감이 있네요. 이렇게 세로 가로 비율이 딱 일정하게 잘 있는 것 같고요. 또 차가 후면부가 이렇게 가로 비율이 좀 길잖아요. 그러다 보니 이렇게 트렁크 내부 공간도 이 가로로 굉장히 널찍한 것 같습니다. 골프백 한 3개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공간이네요. 충분히 넉넉하게 많은 짐들을 적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짠! 이렇게 렉서스 ES의 2열 공간에 왔습니다. 2열도 굉장히 널찍하고 또 편안한 무드가 가득하지 않나요? 제가 정말 좀 눈여겨봤던 게 이렇게 사이드 윈도우와 또 옆에 있는 이 보조 사이드 이 윈도우에도 이 선쉐이드가 있다는 거예요. 저 이쪽 창문에 이렇게 미니 선쉐이드가 있는 건 처음 봤어요.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이드 선쉐이드도 한번 짜
이렇게 완벽하게 양쪽 윈도우를 다 가릴 수가 있어요. 근데 이쪽도 이렇게 가림막이 있는 게 너무 디테일하다. 이거 진짜 너무 섬세한 거 아니에요? 이건 처음 봐요. 일본 차들은 이런 디테일에 조금 강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. 그죠? 약간 일본 여행 가도 그 되게 섬세하고 디테일한 것들이 정말 많잖아요. 근데 이게 차 브랜드 안에서도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되게 장인 정신이라고 하잖아요, 우리. 저희 진짜 이런 미니 현실든 진짜로 감동이네요, 살짝. 센터 암레스트도 보시면 이렇게 버튼을 딱 누르면요. 짠, 이렇게 컵홀더 2개가 나옵니다. 이렇게 열선 버튼도 3단계로 조절 가능하고요. 또 온도 조절도 2열에서 다 가능하고 모든 시스템 조작도 2열에서 가능하다는 게 또 메리트인 것 같네요. 맞아요. 사실 2열에 이렇게 조작 버튼이 있는 것도 좋긴 한데 전부 다 물리 버튼으로 이렇게 정말 보기 쉽게 되어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딱 정말 필요한 것만 갖춰져 있는 것 같네요. 마찬가지로 이 안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굉장히 넉넉하네요. 이 2열은 지금 시트 조절이 안 되고 고정형으로 되어 있잖아요. 근데 조금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? 근데 이렇게 2열에 앉았을 때 착좌감이 생각보다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. 2열 시트가 90도로 이렇게 딱 올곧게 있으면 좀 불편할 것 같긴 한데 살짝 이렇게 기울어져 있거든요, 뒤로? 누워있는 포지션을 살짝은 좀 취할 수 있어서 생각보다 굉장히 안정적이고 편안합니다. 중후한 감성보다는 좀 더 스포티함을 함께 살짝 이렇게 잘 조화롭게 믹스한 느낌이 2열에서도 느껴진다고 좀 생각이 드네요. 그 부분이 왜냐면 이렇게 가죽으로 된 재질과 또 목재, 플라스틱을 함께 이렇게 잘 조화롭게 믹스를 했어요. 굉장히 소재 부분에서도 신경을 잘 쓴 것 같고 이렇게 스티치 부분이 또 깨알 스티치 부분이 좀 귀엽게 이렇게 박음질도 돼 있네요. 이 마찬가지로 2열에도 이 스티치, 이 박음질이 앞에 1열까지 쫙 이어져 있어요. 또한 2열에서도 이렇게 아래쪽에 보시면 충전 볼트 자리하고 있고요. C타입으로 충전 포트 이렇게 2개 있어가지고 장거리 주행에도 굉장히 배터리 걱정 없이 잘 이용할 수가 있겠네요. 또 송풍구까지 이렇게 뒤에 있습니다. 1열 공간도 한번 살펴볼게요. 1열에 딱 들어오자마자 느낀 게 굉장히 그냥 무난하고 심플하다는 거예요. 보시면 이렇게 쿠션감이 너무 편해요. 아까 제가 2열에서도 느꼈는데 좀 쿠션이 되게 폭신폭신하고 이 가죽의 질감이 진짜 부드럽거든요. 계속 뭔가 만지고 싶어지는 이 기분 좋은 이 질감. 아무래도 이렇게 장거리 운전하고 하면 모든 사람들한테 다 이 차에 탑승한 사람한테 다 중요한 게 착좌감이잖아요. 이 착좌감은 그냥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다. 또한 도어 핸들 쪽에 이렇게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있고요. 이게 조수석에도 있나? 조수석까지 함께 있습니다. 2열에서 봤던 이 스티치, 이 박음질까지 앞으로 쭉 이어져 있어서 통일감 있는 구조죠. 또 1열에 이렇게 선루프 기능도 있어서 화사함을 또 느낄 수가 있고요. 개방감 또한 나쁘지가 않네요. 또 제가 되게 특이한 걸 발견했어요. 피디님, 이렇게 센터 콘솔 보시면 양문형으로 이렇게 열 수가 있는데 이게 옆에도 버튼이 있어요. 양옆 좌우로 전부 다 이제 버튼이 있기 때문에 이제 드라이버석에서는 이 버튼을 누르고 조수석에서는 이쪽 버튼을 누르면 이 부분도 굉장히 상당히 약간 되게 디테일한 부분인 것 같아요. 안쪽으로 보시면 엄청 깊이감이 좋아요. 마찬가지로 또 C타입 충전 포트 있고 옆에 이렇게 따로 또 이렇게 볼트 꽂을 수 있는 구멍이 있어가지고 장거리 주행에도 편리할 것 같습니다. 나 이게 촬영할 때 이렇게 기능이 좋을지 몰랐네요. 또한 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컵홀더 양쪽으로 2개 비치할 수 있고요. 또 무선 충전 패드까지 있고 또 기어봉이 상당히 조금 아날로그틱하긴 하죠. 일본은 아직까지도 약간 아날로그 문화가 좀 많이 있잖아요. 요즘 다 컬럼식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살짝 좀 헷갈릴 때도 많은데 저는 이렇게 직관적이게 또 상남자 같은 이 기어봉이 아직은 정말 마음에 드네요. 그러니까 일해야지 약간 좀 이렇게 변속 바꿀 때 느낌이 있죠. 이렇게 팍팍 테토식으로. USB를 또 꽂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 옆으로 또 충전 포트가 하나 더 있어요. 와, 2열까지 포함해서 충전을 총 7개 포트에서 할 수가 있어요.
공조 버튼 또한 정말 직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. 제가 살짝 이제 초보 운전이다 보니까 운전을 하면서 이 공조 버튼을 함께 조작하는 게 아직은 좀 힘들더라고요. 근데 이렇게 딱딱딱 필요한 부분들만 직관적으로 노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물리 버튼을 정말 직관적이게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운전하는데도 편리할 것 같습니다. 이 모니터를 보시면 12.3인치로 대형 디스플레이예요. 저는 근데 이 모니터 옆에 있는 이 시계가 정말 눈길을 바로 갔거든요.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약간 이 시계 또한 진짜 그 아날로그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. 이 렉서스 시계 브랜드 있었으면 좋겠다. 이렇게 있나? 이 모양 그대로 해서 시계 브랜드 딱 나오면 저 찰 것 같아요. 너무 예쁘지 않아요? 또 이 모니터에서 모든 조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뭐 온도 조절부터 해서 앞좌석, 뒷좌석 모든 게 다 가능하고요. 보시면 이렇게 열선 버튼부터 해서 통풍, 에어컨, 이 핸들 시스템. 근데 되게 모니터도 심플하지 않나요? 뭔가 되게 복합적인 기능 없이 그냥 딱 정말로 운전할 때 집중력 있게 필요한 기능들만 이렇게 다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. 또 정말 신기한 게 있어요. 이렇게 핸들 뒤쪽으로 조작할 수 있는 이 버튼이 있는데 그 주행 모드 바꾸는 기능인데 와 이게 저는 이렇게 달려있는 걸 처음 봤거든요? 보통은 이제 핸들 뒤쪽으로 달려있거나 아니면 핸들 버튼으로 이렇게 조작할 수 있게 따로 나와 있는데 이 위쪽으로 직관적이게 이렇게 약간 도깨비 뿔 마냥 나와 있는 것도 처음 봐요. 보통 이렇게 조작하기 편하잖아요. 되게 잘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. 앞만 잘 바라고 만든 기능인 것 같아요. 오늘 소개한 렉서스 ES 차량은 천우모터스 렉서스 일산전시장에서 도와주셨습니다. 친절한 직원분들과 깔끔한 매장 분위기로 둘러보시기 좋을 것 같아요. 천우모터스 렉서스 일산전시장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근데 갑자기 눈이 오는 날에 제가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피디님 많이 지금 겁을 먹고 계세요. 계기판에 그 게이지가 원래 좀 이렇게 그래픽으로 되어 있잖아요. 근데 튀어나오고 좀 입체적으로 안에 뭐가 모양이 잡혀 있어요. 아날로그 감성을 정말 잘 살리고 있는 것 같아요. 역시 아직은 그 일본은 확실히 이렇게 아날로그 감성이 있으니까 그게 차에서도 진짜 잘 묻어나온다. 그만큼 품질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아날로그적 감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. 원래 아날로그면 약간 좀 뭐 기능이 떨어진다 뭐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솔직히 정말 중요한 것들은 이제 다 최신식으로 되어 있고 약간 이렇게 하나하나씩 좀 디테일한 감성들이 아직은 조금 아날로그적인 게 있어서 뭐 시계라든지 계기판 그런 요소라든지 사실 여기는 뭐 제동 보조 시스템이나 뭐 크루즈 컨트롤 뭐 혹은 뭐 차선 어시스트 이런 것도 다 갖추고 있거든요. 전부 다 갖춰져야 될 기능들은 다 갖춰져 있어요. 맞아요. 그리고 아날로그한 감성을 추구해서 그런지 이 차가 또 잔고장이 없기로 진짜 유명하잖아요. 그럼요. 수리 센터를 안 간대요, 이 차가. 아무래도 이 잔고장 이 요소 차주한테는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. 약 500m 전방. 지금 이 좁은 골목길을 가면서도 렉서스만 2대째 봤거든요. 와, 진짜 이렇게 보니까 알고 보니까 렉서스 타는 사람들은 되게 많다. 근데 나 왜 타는지 알겠어. 제가 이렇게 몰아본 건 처음인데 드라이버들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엑셀과 또 이제 브레이크 잡아주는 느낌이 너무 좋거든요. 진짜 부드러워요. 약간 어떤 차들은 이렇게 브레이크를 딱 걸 때 갑자기 이제 팍 하고 거는 느낌들이 있어요. 아니면 약간 좀 툭툭툭 하고 끊긴다거나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확실히 이제 렉서스는 와 진짜 부드러워요. 이 커브감도 되게 좋고 코너링이라 해야 되나? 이 코너링도 정말 매끈하게 잘 되네요. 속도감 있게 묵직하게 잘 나가면서도 이렇게 차체를 안정적이게 잘 잡아주니까 굉장히 뭔가 정숙성과 함께 잘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차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인기가 많지 않을까 싶네요. 확실히 타보니까 이 차를 사면은 후회하진 않을 것 같아요. 진짜 이 안정성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솔직히 이제 운전할 때 안전성이 1순위가 되잖아요. 어쨌든.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진짜 적합한 차이지 않을까 싶네요. 일본의 장인 정신과 또 디테일한 감성으로 한 땀 한 땀 공들여 만들어진 렉서스 오늘 ES300H 모델을 함께 살펴보셨는데요.
제가 느끼기에는 이 차의 내구성뿐만 아니라 이 디테일한 모든 감성들이 이렇게 챙김을 받는다라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인기가 많은 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금까지 렌트앤카의 루아였습니다.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차로 만나요. 안녕. 좋아요, 구독, 알림, 조댓글 아시죠?